페이지 92페이지. 자,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가 뭐냐? 이제 네가 배운 게 x에 대해서 배웠죠. x는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변수. 이 두 개가 나중에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되는 기준은 유한계고 얘는 무한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항분포라는 건 언제 써먹냐? 이항분포는 이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산이니까. 그럼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표입니다. 얘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 얘만 구하면. 그러면 확률 분포표는 주로 언제 쓰느냐? x의 값이 이 x의 값이 보통 5개 아래일 때 써요. 왜냐면 표가 이렇게 많아지잖아. 표가 이렇게 x값이 많아지게 되면 다 곱한 다음에 뭐 해야 돼? 평균을 구할 때 더해야 되는데 얘가 막 6개, 10개, 20개가 돼. 그러면은 그 20개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기가 어렵고 계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어차피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주로 구하는 게 뭐예요? EX 뭐 VX는 결국 시그마 X를 구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평균, 분산, 표편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확률 분포 표가 있고 표는 주로 몇 개일 때 X가 5개보다 적을 때 얘를 쓰거나 아니면은 5개보다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항분포를 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언제 쓰냐면은 x의 값이 x값이라고 할게요. x값이 5개보다 많으냐? 꼭 5개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얘는 x의 값이 적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x의 값이 많으면 계산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평균, 분산, 표편인데 얘는 표만 구하면 끝나는데 이 표를 이용하는 거는 x값이 적을 때입니다. 보통 한 4개, 5개 맥시멈. 그리고 이 x의 값이 많게 되면은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항분포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고 ax 플러스 b꼴도 방금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사위를 한 5번 던진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제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만약에 확률 변수 x로 잡았어. 그럼 주사위를 5번이고 3번.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던지죠. 근데 3의 배수는 안 나올 수가 있고 1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하고 독립시행 공식을 쓰면 되지. 그래서 얘는 몇 개예요, x값이? 4개니까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표를 이용하는 거야. 표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확률 다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30번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30번을 던지지. 그러면 x의 값은 총 몇 개가 나와요? 자, 0, 1, 2 해서 29, 30번까지 해서 0도 있으니까 총 31개가 나와. 그러면 얘는 표를 이용하게 되면 x의 값이 0, 1, 2, 29, 30 확률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나오지. 그럼 확률이 30시 0이 돼.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잖아. 독립시행 공식 쓰면 얘 0에 3분의 2의 30제곱. 이거 계산도 못해. 그 다음에 이럴 때 확률은 이게 1로 다 바뀌죠. 1, 29로 바뀌니까 역시 30에 20제곱, 30제곱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도 많아지고 실제 확률의 계산도 어때? 복잡해. 그러니까 이때는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이 아까 뭐 5개를 보통 기준으로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많다 적다 한 서너 개 많은 케이스. 그래서 적은 케이스는 표를 이용하고 많은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질을 배웁니다. 얘는 저기 정의만 알고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증명은 안 해요.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게 뭐냐? 자, 보통 B로 표현하고 자, n, P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때 n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시행 횟수. 얘는 시행 횟수. 얘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30번. 그 다음에 요 놈은 특정 사건의 확률이야. 우리 P. 여기서 따지면 얼마예요? P. 3분의 1이죠. 3의 배수니까. 그러면 이 보기의 예를 보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항분포 뭐를 따른다? 30, 3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X하고 물결 표시. 그리고 B가 이항분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몇 콤마? n, P니까 몇 콤마? 30, 3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결국 이런 것들을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죠. 그러면 자, 이항분포에서 n, p입니다. 되게 쉬워요. 여기서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하느냐? 실제로 공식을 유도해 보면 np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평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npq입니다. q가 뭐예요? 1-p. 시그마 x는 당연히 여기다 뭐를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np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로 따지면 자, 우리 평균 구해라. 2x 얼마예요? 자, 얘랑 곱하니까 얼마? 10. 분산은 자, 여기에다가 또 q를 곱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n p가 3분의 1, q는 3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0. 그럼 정답은 얼마? 3분의 20. 분산은 3분의 20이고 시그마는 여기다 뭐를 씌우면 돼? 루트. 그래서 이항분포.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x는 자, 평균, 분산, 표편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의 값이 소수일 때, 그러니까 적을 때에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고 x의 값이 많을 때, 즉 다수일 때에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항분포라는 거. 그래서 x 물결 표시 b라고 쓰고 b가 이항분포의 약자, 그리고 n, p에서 x는 자, 이산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30, 3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그 표를 저기 이항정리랑 조금 닮았다고 해서 이항분포라고 명칭을 붙이고 더 정확한 거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 2번 보게 되면 이항분포 평균, 분산, 표편 구하는 공식 나오죠? 그것만 외워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되게 쉬워요. 실제 문제. 자, 페이지 넘겨보면 자, 필수 예제 8번 보게 되면 자, 환자가 완치될 확률, 즉 P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P가 3분의 1이고 주사를 몇 명이 맞았어요? 5명이 맞았으니까 그 5명을 한 명 이렇게 놓는 거를 1회 시행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5명한테 놨으니까 시행은 총 몇 번?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돼? 5. 그러면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얼마를 따른다? 5, 3분의 1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타내고 자, 질량함수는 항상 그렇죠. 우리 질량함수라고 하는 거는 P의 라지 X는 스몰 X가 무조건 좌변. 그리고 우변에는 독립시행 공식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가 돼? 시행을 5번 했죠. OC 자, X 그 다음에
확률은 3분의 1이 x명 완치가 되면은 완치 안 된 놈은 3분의 2는 얼마가 돼? 이게 독립시행 공식이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건 x의 값은 0, 1, 5까지 가능하겠죠. 5명 다 가능하니까 이걸 반드시 써줘야지만 정확하게 여기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명 이상가 완치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몇 명하고 몇 명일 때 4명하고 5명 때는 독립시행 공식을 쓰면 되니까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다 똑같아 독립시행일 때. 자, 필수예제 9번을 보게 되면 여기 얘도 간단하게만 할게요. 9번하고 10번도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9번에 이항부프 얼마를 따른대? 16,t를 따른대죠. 그럼 바로 갈 수 있죠. 평균 얼마? 2x 16p. EX가 16p죠. 근데 얼마래 얘가? 4. 그럼 p는 얼마나 뜻이에요? 되게 쉬워 그럼. 자, 그 다음에 vx는 npq죠. vx가 얼마?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게 vx. 자, 그러면 계산하면 3이고 그 다음에 vx 공식 하나 있죠. 2번 구하려면 2x제곱 나와야 되지. 그럼 vx 공식이 뭐예요? 2에 자, x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이제 평균이 얼마래? 4니까 4의 제곱 해서 요놈 계산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값 나올 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들이야. 단순 계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필수예제 10번인데 얘도 그냥 계산은 여기 직접 해보고 어차피 앞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보통 공문제가 나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흰 공 몇 개? 6개. 검은 공 몇 개? 3개. 자, 한 개 공을 꺼내서 3개를 확인한 후 다시 뭐 했어?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복원이라는 뜻입니다. 복원이면은 이제 독립사건입니다. 왜?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확률이 항상 어때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몇 번 발행했어? 몇 번 시행을? 180번. 자, 시행을 180회를 시행했습니다. 180번을 시행을 했으면 자, 흰공이 나온 횟수죠. 처음에 얘기해. 흰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그럼 0, 한 번 나올 수 있고 몇 번까지 가능해? 표가 총 181칸이 필요하니까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계산. 그래서 뭐를 쓸 거란 얘기예요? 이항부프. 어떻게 표시해? 확률 변수 x는 이항부프 얼마를 따른다? 180 콤마 자, 한 개를 꺼냈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9분의 6이니까 얼마? 1 나오면 이제 vx, 2x 다 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항부프는 쉽고 자, 바로 연속 확률 변수 개념 해줄 테니까 숙제로 문제를 좀 풀어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에서 첫 번째 이산을 했고 자, 두 번째 연속을 합니다. 자, 개념은 간단해요. 얘는 유한계고 얘는 무한계. 얘는 보통 정수고 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실제 확률 변수 x와 자, 실제 확률 p 자, 사이의 관계죠. 응? 근데 얘랑 얘를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가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사는 얘랑 얘를 썼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앞에서 배운 거. 근데 봐봐. 연속을 이제 지금 우리 연속을 할 겁니다. 연속은 무한계니까 표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표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함수 아니면 그래프.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사용하고 미리 얘기하자면 확률은 곧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넓이가 나타내는 넓이가 곧 사건의 확률이 될 거고 자, 이 산에서는 이 함수를 뭐라고 그래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죠? 자, 연속에서는 얘를 확률 자,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써서 자, 좀 대조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 연속 확률 변수는 자, 확률 분포 세 가지 중에서 얘를 쓸 수가 없어.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거나 많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못 쓰고 함수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제 특히 이제 그래프가 나와서 문제가 돼요. 자, 얘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할 거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낼 텐데 표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표를 이용하게 되면 뭐 x가 1일 때 값, x가 2일 때 값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곧 확률이 돼?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 된다는 이 사실을 좀 중요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왜?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1이니까 얘가 연속 확률 변수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확률의 합은 1이지. 그 얘기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 1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하나 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야. 자, 거기 1번 연속 확률 변수 정의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확률 밀도 함수 나오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랍니다.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뭐냐? 자, 확률 밀도 함수에서 아까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곧 뭐가 확률이다?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자, 함수 fx입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넓이는 자, 주어진 구간에서 자,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는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얘는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기 때문에 뭐만 만족을 시키면 넓이가 얼마라는 거 넓이가 1이라는 것만 만족을 시키면 걔는 무조건 뭐가 돼?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이때는 곧 뭐가 돼? 따라서 넓이가 곧 뭐가 됐더라? 넓이가 곧 확률이 됐더라.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간단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1번 자 fx 함수는 무조건 x축보다 어디에?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별표를 쳐야 됩니다. 자 구간이 알파하고 베타면 무조건 넓이는 얼마? 넓이는 1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넓이는 1이 돼야 되는 얘는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확률은 자 실제 확률은 자 3번 실제 확률은 뭐하고 같다?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의 넓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곧 넓이의 값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간단한 예로 이렇게 나와요. 자, x의 값이 0하고 2 사이. 근데 이제 fx가 y는 2x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저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입니다. 실수기 때문에 무수히 많겠죠. 근데 y는 2x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즘에 자꾸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자 구간 내에서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죠. 이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넓이 얼마예요? 4.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y는 x야. 그럼 얘가 2, 얼마? 2.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x예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1.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넓이가.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가 1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확률을 구하래요. 4분의 1, 조금 더 편하게 0,1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얘가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fx는 2x가 되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 2가 될 거고, 이 확률을 구하래. 얼마를 해볼까? 2분의 1에서. 그러면 실제 확률은 뭐라고? 넓이가 곧 확률이 되고 2분의 1에서 1이죠. 2분의 1이면 대충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은 뭐랑 같아요? 이 확률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닮음을 쓰게 되면 얘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은 무조건 1이지. 이래서 이 V자 부분을 뭐 하는 게 나아? 빼는 게 낫겠죠? 그럼 1 빼기 얘는 아마 이 점의 좌표가 1일 테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돼요?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분수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됐어? 어렵지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도.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 자,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규분포라는 걸 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 조금씩 풀어와야 됩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규분포. 그러면 이제 딱딱 정해져. 자, 뭐가 정해지느냐? 아이고. 자,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얘는 n으로 나타냅니다. 이항분포랑 조금 비슷하죠, 말도. 그러면 봐봐. 대부분의 자료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우리나라의 뭐 소득 수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니네 반 저기 점수도 그렇고 수학 점수 사실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평균 주변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뭐 수학 점수를 예를 들면 평균이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 뭐 10점하고 100점은 아무래도 소수일 거고 평균 주변에 뭐 40점, 60점 이 사이가 어때요? 점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자료는 이런 대칭형 종모형의 형태를 띄우고 가장 높은 최대값은 아마 평균이 될 겁니다. 평균을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 사실 이해돼? 얘는 아마 아까로 따지면 50점이야. 40점, 60점대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을 거고 물론 더 많이 몰려 있는 게 40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세분화 시키게 되면 결국 평균이 제일 많아. 그리고 갈수록 어때요? 10점, 20점, 90점, 100점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대칭형의 종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대칭형 종모양이라고 하는 자,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요 놈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이게 정근선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그 얘기는 한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0.5가 되고 이쪽도 0.5가 되고 대칭형이니까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어떻다? 같습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가 뭐냐? 요 상태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그럼 정규분포가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최대값을 갖고 양쪽에 대칭형 종 모양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n으로 표시하고 자, 얘는 m, 시그마 제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얘는 누구 거예요? 이산 거야, 연속 거야? 연속 확률 변수 겁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이산은 딱 두 가지. 확률 분포 표. 얘는 확률 분포 표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이항 분포가 필요합니다. 자, 연속은 표 필요해요? 아니죠. 그래프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이용해서 조건은 뭐라고? 넓이가 얼마면? 1이면. 그리고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로 나타낸 m, 시그마 제곱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어서 넓이가 1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는 역시 물결 표시 뭐예요? 따르는 겁니다. 뭐를 따르요? 정규분포 뭐를 따른다?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돼? 자, 그래서 그게 보세요. 정규분포. 간단해. 그냥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그냥 이런 대칭형 종 모양이 나타내는 요 상태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자, 얘는 뭐예요?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죠. 무슨 모양? 대칭형 종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가리켜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니까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자,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자, 거기 찾았니? 1번 정규분포 나타내고 가로 1번 뭐라고 나오면서 이상한 함수식 하나 나오죠. 얘는 버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때 자, 확률 밀도 함수 찾았니? 자, 이때 확률 밀도 함수란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란 얘기고 절반은 0.5가 된다는 뜻이고 자,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런 대칭형 종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요 상태를 그냥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균이 m 표편이 시그마인 자, 정규분포를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정규분포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요 그림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 콤마 표편의 제곱을 따른다. 이 상태가 대칭형 종 모양의 상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정규분포 자,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할 거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얘를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걸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싹 다 정리해 와야 돼. 몸 괜찮나? 몸 괜찮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 진도를 급하게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네가 앞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목요일 날까지 풀을 수 있으면 풀어와. 목요일 날까지. 그래서 개념은 다 이해하세요.